네, 시니어 유리티 오늘은 시진핑의 망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7년도에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죠.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자, 이런 망언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정부나 또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 어떤 성명서를 내거나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우리나라 상고사 전문가 신백강 박사님께서 호련히 시진핑에게 이 문제의 망언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고, 또 주한 중국 대사관에도 질의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는지 그 내용을 오늘 한번 늦은 감은 좀 있지만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이 책 제목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반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뼛속부터 반중주의자가 아니라 친중주의자입니다. 한글보다 한문을 먼저 배웠고, 한국 역사보다 중국 역사를 먼저 배웠고, 그래서 저는 중국인보다 중국인을 더 사랑하는 한국인이라고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목으로, 도발적인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됐느냐 하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현재의 한국뿐만 아니라 5천년, 1만 년 역사를 가진 한국에 대한, 또 그 나라를 개국하고 또 그 나라를 그 뒤에 이끌어온 여러 그 민족과 지도자들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말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왜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을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단 한마디라도 덧붙여야 됩니다. 이래서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 5천년, 1만 년 역사 전체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가령 명나라, 청나라 때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으니까 그때 중국의 일부였으니까 한국이 5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중국의 속국이었다든지, 그게 아니고 역사상에서 중국의 일부였다 그러면 우리 역사 전체 1만 년 역사가 다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중국의 지도자로서 그 이웃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예의를 갖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중국의 지도자가 했는데 한국의 정치 지도자나 언론인이나 학계나 거기에 대한 일체의 반론이 없었다는 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왜 이런 남의 나라의 국격을
이 송두리째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지도자나 한국의 언론인이나 학계가 제대로 된 반응이나 대응이 없었느냐. 문제는 이 중국과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4대 역사, 식민 역사만 알고 있지 한국의 바른 역사를 알지 못한 데서 시진핑이 그런 발언을 하고 한국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중국의 지도자가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그런 망언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5억 중국의 지도자를 향해서 근거 없는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라고 근거 없는 망언을 또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또다시 시진핑과 같은 그런 망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사고전서라고 하는 중국의 그 청나라 이전부터 중국 역사상의 모든 자료를 집대성한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련 자료를 찾아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사고전서는 청나라 때 여진족 걸륭 황제가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조상들이 한국을 빛내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워가지고 중국을 지배할 때 중국 역사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한 기록이 수천 군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 이 역사상의 한국이 오늘날처럼 압록강 남쪽에 이 손바닥만한 그런 나라였다면, 중원과 관계가 없는 나라였다면 왜 중국 역사상에 그렇게 그 많은 기록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한국이 오늘날은 압록강 남쪽의 조그만한 나라지만 역사상에서는 중국을 지배한 중국의 주도적인 그러한 국가와 민족과 역사를 가진 나라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괜히 중국과 관계 없는데 여진족들이 청나라 때 중국 기록을 편찬하면서 거기에다가 한국의 조상들이 세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를 써 넣었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 한민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 우리 민족이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발해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2000년, 3000년 전 기록들에 나옵니다. 발해라고 하는 것은 산동반도, 요동반도, 한반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해 유역, 산동반도, 요동반도, 한반도에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록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란 이름은 같지만 한양에 세운 이성계의 한양조선과
발해 유역에 세운 그 우리 민족의 단군 조선하고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역사상에서 중국이 주역이 되고 우리 민족이 조역이 됐던 것은 명나라 청나라 때 한양 조선 시절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발해의 주인으로서 발해 유역에서 건국을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할 때에는 중국의 조역이 아니라 주연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이 중국의 사대를 하던 명나라 청나라 때 그리고 일본이 지배를 하던 그 식민 시기에 4대 식민 사관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의 바른 역사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전서를 중심으로 우리의 바른 역사를 세우는 작업을 해왔고, 시진핑이 이런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망언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시진핑도 역사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했고 한국의 국민이나 지도자들도 한국 역사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가 이제 사고전서에 나오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이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목을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고 하지만 이게 흥미거리로 이런 제목을 붙인 게 아니고 하나하나 사고전서라고 하는 2000년, 3000년 전에 중국인의 기록을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썼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과 중국의 이 앞으로 서로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서 중국인은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은 중국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국가인식, 민족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 우위를 돈독히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 책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책의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책 전체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책의 그 대강 개요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으로서 이 책에 대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한국사가 중국사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중국의 동북 공정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이론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를 학계의 일부 의견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짐으로 인해서 동북 공정이 중국 정부가 주도한 역사 침탈의 마수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동북공정의 조작된 역사 이론을 활용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1만 년 주권 국가에 대한 역사 침략이자 동아시아 문명의 종주국인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8천만 우리 한민족은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시 주석이 한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망언을 하게 된 숨은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반도의 중국의 역사적 연고권을 제기함으로써 남한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도 관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은연중 트럼프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시 주석의 근거 없는 망언을 규탄하고 한국사의 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하니 답변해 주기 바란다. 첫째, 한무제 시대에 고조선의 서쪽 영토 일부가 중국의 한사군 지역으로 편입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때의 한사군은 오늘날의 한반도 지역이 아닌 중국의 하북성 북경시 부근이었다. 그것은 전한서의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나서 현도 낙랑군을 설치했다. 동과 갈석 이 현도 낙랑 위군이라는 기록이 잘 증명한다. 한사군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중국 영토의 일부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북 공정이 조작한 이론이며 역사의 진실이 아니다. 오늘날 남북한 지역이 역사상에서 중국 한족 정권의 직접 지배를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시 주석은 한반도가 중국 한족 정권의 일부가 된 사실을 문헌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기 바란다. 다만 송대 이전의 자료여야 한다. 명청시대의 자료는 역사 왜곡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산해경에는 발해의 모퉁이, 즉 지금의 발해만 일대에 고조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나라 때 국가에서 편찬한 무경총효를 보면 북경 북쪽에 조선화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송나라 시대의 4대 사서 중에 하나인 태평환욱기라는 책에는 지금의 하북성 진왕도시 노령현에 조선성이 있었다고 실려 있다. 1500년 전 선비족 모용은의 비문에는 하북성의 북경 부근에서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적혀 있다. 지금 중국의 수도가 있는 북경 일대는 일찍이 고조선의 영토였으며 한무제가 이 지역을 침략하여 잠시 한사군을 설치했으나 광개토 태왕이 다시 회복하여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수양제는 제1차 고구려 정벌에 나서면서 내린 벌 고구려 조서에서 고구려의 보잘것없는 무리들이 혼미하고 불공스러워 발해와 갈석산의 사이에 모여서 살고 있다. 고려 소추 혼미 불공하야 숭취 발갈지간이라고 말했다. 수나라가 정벌한 고구려가 그 당시에 한반도 지역에 있었다면 수양제가 어떻게 고구려를 가리켜서 발해와 갈석산의 사이에 모여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는가?
수양제는 고구려와의 1차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이후 요해, 즉 발해에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장졸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주라는 수요해 전망조를 수장요해 전망조를 내렸다. 수나라 군대가 한반도에서 싸우다가 죽었다면 수양제가 어떻게 발해에서 싸우다가 죽은 장졸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주라는 조서를 내렸겠는가? 당태종은 고구려의 친정에 나서면서 그가 손수 작성한 수조를 내렸는데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묻겠다. 문죄 요갈이라고 말했다. 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 유신은 요수를 가리켜서 하북성 남쪽 보정시 역현의 역수라고 말했고, 사기 소진열전에는 역수 유역에 갈석산이 있다고 하였다. 당태종의 요수와 갈석산에 가서 죄를 묻겠다는 말로 볼 때 당시 고구려의 서쪽 강역은 오늘날 하북성 보정시 역현의 역수 유역 백석산 일대에 걸쳐서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또한 남송 때 학자 왕응리는 통감지리 통석이라는 책에서 당나라의 안동 도호부가 하북성 창녀현에 설치되었다고 말했다. 오늘날은 우리 민족이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송나라 시대 이전의 중국 문헌에 의하면 고조선과 고구려 시대에는 하북성 남쪽 역수 유역을 경계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였고, 북경 지역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토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수도 북경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의 일부였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셋째, 일본은 대만을 50년 동안 통치했고 중국 또한 한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대만이나 중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일부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서 대만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일부였다며 역사 주권을 제기한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시 주석은 동북공정에 의해 날조된 역사의식에 기초하여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한국인의 권위와 한국의 국격을 세계적으로 추락시켰다. 이것이 과연 우방의 국가 지도자로서 정당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넷째, 시 주석은 혹시 명청시대에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망언을 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일찍이 고아가 되어 머슴살이와 승려 노릇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중국의 황제가 된 명태조 주원장은 그의 증조부 이상의 선조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주원장은 오히려 화하족의 후손이 아니라 동이계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주원장이 한족이고 명나라가 한족 국가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청나라의 뿌리는 금나라이고 금나라의 뿌리는 신라에 닿아 있다. 신라인 김한보가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의 시조라는 사실이 금사 본기에 수록되어 있다. 시 주석의 논법에 따르면 중국의 청나라는 신라의 일부였다는 논리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주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다. 다섯째, 오늘의 중국 역사는 한족의 역사가 아니라 화하족과 동이족이 공동으로 이룩한 역사이다. 화하족과 동이족은 동과 서로 나뉘어 두 축을 형성하면서 중국 역사를 이끌어왔다. 이 양자 중에 중국 역사의 시원은 어디이며 원조는 누구인가? 동이족의 시조는 복희로 상징되고 화이족의 시조는 황제 헌원으로 상징된다. 그런데 복희를 이어서 신롱씨가 나오고 신롱씨를 이어서 황제 헌원이 등장했다고 주역 계사에 적혀 있다. 종이족의 복희씨가 중국 문화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주역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는 복희씨가 등장한다. 우리 한민족은 화하족의 시조 황제보다 수천 년 앞서서 중원의 주인이었던 복희씨의 직계 후손이다. 우리 동이민족은 시조인 복희씨가 발해만 유역에서 오늘 중국 문명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한다면 동이족이 중국의 원주인이고 화하족은 침입자요 외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외세 침입자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옛 주인의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보는데 시주석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끝으로 한국과 중국의 역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번 시 주석의 망언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한국 국민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이상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기를 기대한다. 격분한 8천만 한민족이 현재 중국의 수도인 북경의 옛 주인으로서 역사적 연고권을 내세우면서 고조선과 고구려 시대의 역사 영토와 역사 주권을 되찾겠다고 분연히 일어선다면 중국으로서도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진핑에게 보냈던 공개 질의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경 중남해로도 광화문 중앙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했고 중국 대사관에도 정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주석 이름으로 보낸 편지를 시주석이 안 읽었을 리가 없고 또 중국 대사관에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기에 대해서 일체 이런 반구 답변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부득이 이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중국과 한국의 지도자 또 중국과 한국의 국민들에게 중국과 한국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 책을 써서 펴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공개 질의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간단한 대강의 그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장난삼아 한 말이 아니고 하나하나 근거를 가지고 쓴 내용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한번 읽어서 통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이나 중국의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그러니까 웬 헛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먼저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공식적으로 저처럼 공개 질의서로 보내도 되고 제 의견을 반박하는 책을 써도 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의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올바른 역사를 학자뿐만 아니라 지금은 역사 문화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그 역사의 개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한국의 역사를, 올바른 역사를, 사고전서를 다 뒤져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최소한 50년, 60년 세월을 소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 5천만 국민, 나아가서 8천만 우리 민족이 이 책을 읽으면 왜 이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고 이 신백강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